테마 48은 PBS 성과주 예산입니다. 50년대 예산 제도고요. 성과주라고 했을 때는 90년대도 신성과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해 봐야 돼요. 근데 PBS라고 줬을 때는 50년대입니다. 후보위원회가 건의했고 1차 후보위원회 건의했고 그다음에 50년 트루만 대통령이 받아들여요. 그 전이 뭐였죠? LIBS 투입 중심이었잖아. 품목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품목이 아니라 예산서에 뭐가 보여? 목적물이 보이는데 이 목적물이 단기 목적물이에요. 장기 결과나 영향이 아니라 단기 산출에 집이라는 단기 산출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보이지 않고 집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집을 지었을 때는 평 단위로 지어질 거니까 업무량은 100평이라고 한다면은 업무 단위는 한 평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 평에 한 평에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예산서에는 집이 100평짜리고 평당 10,000원이 들어가니까 예산 얼마 달라는 거야? 100만 원 달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집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은 없어요. 이 집을 지었을 때 다른 대안보다 전체 사업에 제일 크게 기여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 합리 모형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주어진 정책이야. 정치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금액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슨 모형이다? 점증주의 모형이에요. 대신 이제 뭐가 보인다? 사업의 목적물이 보이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구나. 이해하기는 쉬워졌겠죠. 기능별 분류인데 기능별 분류에서도 제일 작은 산출별 분류예요, 지금. 자, 가겠습니다. 예산에는 뭐가 보인다? 집이라는 목적물이 보여요. 그 다음에 예산 100만 원이 보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 목적물을 할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목적물은 항 단위가 아니라 단위 사업, 활동 단위, 세항 단위라는 거예요. 됐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항은 행정 과목이잖아, 지금. 행정부에 재량 주잖아. 50년대는 요 세항 단위로, 목은 재량 줄 테니까 세항 단위로 올리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올렸다? 점증적으로 부서별로 미시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점증주의고 미시적이고 상향적이고 분권적이야.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니은 틀렸죠? 여러 대안 중에 이 집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는 걸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라는 걸 그냥 합의한 거야. 근데 여러 대안 중에 제일 좋은 데다가 재원을 배분하겠다. 이거는 되게 PPBS겠죠. PPBS.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집의 업무량이 제시돼야 한대. 집이란 목적물이 있고 100평이란 사업량이 제시되고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과 원가가 연계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리을 봐봐. 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위 사업, 세항 단위로만. 이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은 없죠. 그냥 합의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원가 계산한 것 뿐이지 왜 이 집을 지었을 때 전체에 국가 전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틀렸죠. LIBS는 뭐밖에 안 보인다? 투입물밖에 안 보여요. 대안이 안 보여. 대안도 안 보이고 우선순위도 안 보이겠죠. 사업 대안도 보이고 증액 대안도 보이고 우선순위도 보이는 건 되게 누구다? 이거는 연기준 예산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별로 조직되어 있다. 패키지라는 게 사업 대안 패키지, 반면에 증액 대안 패키지, 이거는 연기준이에요. 반면 계획은 사업 패키지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 구조화되어 있어. 플랜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프로젝트가 액티비티가 이런 식으로 큰 거부터 구조화되어 있죠. 사업 구조를 작성하는 게 계획. 그리고 이 구조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돼? 현재 가치로 바꿔놔야 돼요. 환산해놔야 돼. 여기 계획이고 반면에 사업 대안들 사업이라면 얼마 쓸지 증액할지 감액할지 아니면은 유지할지 이런 증액 대안들 여기다가 1순위가 뭔지를 우선순위 매기는 거는 되게 누구다? 연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연기준은 그냥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지금. 반면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시키는 건 누구다? 이건 계획이죠. 계획이다. 영수준이라는 게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이 프로그래밍 사업 구조야. 연계시키는 거는 이거는 누구다? 계획 예산이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업무량, 활동량. 그 다음에 이 원가, 단위 비용으로. 맞지? 그래서 항 단위가 아니라
세양을 다른 말로 단위사업이나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에 100평이 업무량이 될 거고요. 원가가 단위 비용이겠죠. 요걸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계획 예산이네요. 얘는 뭐냐면 65년도에 들어오면 63년도에 국방부에 먼저 들어와요. 그 전에 랜드연구소가 만들었고, 랜드연구소가 만든 게 되게 많아요. 델파이도 만들었고, 교차 영향 분석도 만들었고, 계획 예산도 만들었죠. 국방부니까 장기 플랜을 짜는 거야. 여기에 맞게 큰 사업을 만들고, 이 큰 사업에 맞게 작은 사업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가 전체 플랜에 제일 크게 기여하니까 내가 왜 이 단위 사업을 하죠? 이 단위 사업을 했을 때가 이 사업에 제일 크게 기여하니까 이거는 말만 예산 짜는 거지 예산 짜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든 거고 이 정책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놓는 거죠. 비시 분석을 통해서. 그렇지? 그것도 누가 만든다? 밑에서 만들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참모 동원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리는 거예요. 하향적이고 집권적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1번. LIBS가 정책이 분권적이고 상향적으로 올라오는 거라면은 계획은 정책을 위에서 만들어 내리니까 하향적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자, 품목은요, 부서별이나 품목별로 배정되겠지. 사실 뭐 부서별로 배정한다기보다는 나중에는 그 투입물이 부서별로 배정되겠죠. 근데 PPB에서 이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부서 간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정책별로 배정돼요. 정책별로. 이러니까, 품목이 부서별로 장벽이 있게 배정되었다면은, PPBS는 국가 전체 시각에서 부처별 장벽을 제거하고 정책별로 배정된다는 거 맞고, 또, 집권적으로 만들어 내려가니까 집권적이고 하향적이고요. 큰 걸 먼저 만든 다음에 내려가니까 거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 사업 구조를 전부 다 현재 가치를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니까, 체제 분석이라는 게 사업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고, 이걸 전부 다 숫자로 바꾸는 비시 분석이 들어와 있죠. 항상 체제라는 거는 전체 시각에서 이것의 의미가 뭔가를 보는 게 체제 분석이야. 체제 분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숫자로 바꾸는 비시 분석이 제일 기본적이고요.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계획입니다. 일선 기관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 대통령이 만들어 내린다니까 참모 동원해가지고 틀렸죠. 일선 기관이 중심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분권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분권적이다, 미시적이다, 상향적이다. 투입 중심이 아닙니다. 투입 중심이고 목표가 불명확한 건 LIBS고요. 장기 안목을 중시한다 맞는 말이고 전부 다 수량화시키니까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 분석 기법 강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패키지별로 만들고 매년 바뀌죠. 매년 바뀌니까 신축성 있고 그치? 환류해 가면서 계속 고쳐갈 거니까 뭐 체제적이라고 해도 돼요. 체제적이라는 게 전체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입, 전환, 산출, 환류해 가면서 고쳐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옳은 건 누구다? 계획이니까 3번이 맞겠죠. 뭐 체제적 접근 방법이 계획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요 앞에 게 틀린 겁니다. 패키지별, 대안 패키지, 증액 대안 패키지, 패키지별로 나누는 건 누구다? 영규준이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영규준은 모든 사업을, 그 다음에 그 들어갔던 금액을 0점에서 재검토할 겁니다. 됐지? 모든 사업을, 신규 사업만 분석하는 게 PPBS라면은 모든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게 사업뿐만 아니라 들어간 금액까지도 영기준이에요. LIBS는 투입 중심이죠. 산출물이 안 보인단 말이야. 목적물이 안 보이니까 성과를 알 수가 없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는 자, 봐, 뭐가 있어? 집이란 목적물이 보이잖아. 물론 단위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국민은 100만 원 들고 집을 짓는구나 이해하기가 쉽겠죠. 기능별 분류니까. 품목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투입물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샀는지 알 수 없지만 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하기 위해서 뭐 했다. 이 목적물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향적이고 재정민주주의는 통제예요. 가장 적합한 건 품목입니다. 반면 계획은 하향적이고요. 재정민주주의라기보다는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영기준이네요.
가장 옳지 않은 거네. 쉬크 아저씨는 세 가지가 있다. 통관기죠. 통제가 LIBS, 관리가 PBS, 기획이 PPBS였죠. 그 다음에 영기준은 단위 사업을 잡아. 영기준이든 성과주든 작은 게 먼저 만들어져.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모아가지고 큰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계획은 큰 걸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작은 것들이 큰 거에 기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어려워요. 단위 사업을 장기 예산 쪽으로, 장기적인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단위 사업을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장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위 사업을 먼저 만들고 장기를 만든 게 아니고 장기를 먼저 본 다음에 이 단위 사업을 이 장기에 맞게 붙여간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반면에 당해연도 예산 제약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얼마 쓸 것인지를 정하는 건 되게 누구다? 영기준이에요. 이 둘이 바뀐 거예요. 그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단위 사업이 먼저 나왔다고 단위 사업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붙여간다는 것은 장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 단위 사업을 장기에 맞게 제일 좋은 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계획이고요. 됐지? 반면에 현년도 예산 제약 조건이 얼마인지를 고려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사업도 재평가하고 금액도 재조정하는 건 되게 누구다? 영기준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성과 예산으로 성과 자율평가 제도가 있죠. 성과 목표관리제,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자, 우리는 항 단위로만 입법 과목이잖아. 장관 항이잖아요. 대신에 세항과 목은 자율이죠. 요 세항 단위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 집행기관이 매년 다시 평가할 거야. 평가한 다음에 성과 안 나온 애들은 감액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게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가 들어가는 게 심층평가는 기재부가 할 거고요. 자율평가는 그 중앙관서가 스스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출 예산제도, 조세출 세금 감면의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세금을 감면했는지 예산처럼 매년 공표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영기준이니까 영기준이겠지. 어쨌든 합리모형은 두 가지가 있다. PPBS가 있고 GBB가 있다. 근데 PPBS는 집권적이고 하향적이죠. 위에서 만들어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과가 먼저 만들고 국이 만들고 실이 만들고 구가 만들고 올라가는 방식은 누구다? GBB입니다. 이러니까 참여가 높다. 분권화돼 있다. 근데 매년 모든 사업을 다시 평가해야 돼. 이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들겠죠. 계획도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왜? 장기 플랜을 짜고 이걸 구조화시키고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영기준은요. 그래도 PPB에서는 신규 사업만 하잖아. 근데 영기준은 매년 모든 사업이야. 미국은 몇 경 되지 않아 지금. 이 모든 사업을 매년 다시 평가하고 이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누가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물어봤을 때 단 영기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획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모든 사업을 구조화시키고 환산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많고 이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거는 되게 PPBS. 반면에 모든 사업을 0점에서 그 많은 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매년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GBB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LIBS는 투인물 단위로 맞는 말이고 성과주의는 업무 단위와 원가 그리고 보다시피 사업별로 하는 건 되게 지금 신성과주의 50년대는 활동별로 어쨌든 사업별 활동별이니까 기능별 분류니까 틀렸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구조화시키죠. 큰 걸 먼저 만들고 내려가는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기존의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업도 다시 평가하고 사업을 인정하더라도 금액도 다시 평가 들어갈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런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기준은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화되어 있는 예산제도다. 합리모형을 제도화시켰다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기준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몰법도 잘 나오죠. 정치관리형은 거의 안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다? 하향적으로 총액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부처별로 목적과 총액을 내려주면은 성과를 내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 이거 레이건 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죠. 성과관리제도는 클린턴 때 들어와요. GPRA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는 부시 때 만들어져요. 아들 부시 때. 이거는 그 파트라고 그래요. PART. 그래서 BPM은 드디어 P가 먼저가 아니라 B가 먼저잖아. 정치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가 협상해서 총액을 먼저 만들고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재량껏 사업을 해. 대신에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 근거법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클린턴 때 GPRA라는 성과관리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시 때, 그다음 부시 때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요. 그다음 오바마 때는 다시 신지표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건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총액을 먼저 제약하는 하향적이고 거시적인 제도가 나오고 이게 그 다음 나올 신성과주에 그대로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성과주입니다. 감사합니다.